안녕하세요. BBC 축구 소식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끄크볼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레스 베일이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웨일스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월드컵 유럽 최종 예선 벨라루스를 상대한 웨일스는 베일의 PK 선제골로 분위기를 잡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 29분과 30분 1분 만에 두 골을 내어주며 패배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69분 동료가 얻어낸 PK를 베일이 성공시키며 웨일스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두 골을 기록한 베일은 경기가 끝나기 직전 극장 역전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제시 링가드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잉글랜드가 안도라에 이변 없이 4대0 완승을 기록했습니다. 약체로 평가받던 안도라를 상대한 잉글랜드는 패트릭 벤포드에게 데뷔전 선발 출전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벤포드는 좀처럼 골망을 가르지 못했고 링가드가 해결사가 됐습니다. 링가드는 18분과 78분 두 골에 경기 막판 부카요 사카의 쐐기골을 도우며 최고의 활약을 보였습니다. 폴란드가 피파 랭킹 최하위 산마리노에 무려 7골을 퍼부으며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폴란드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 레반도프스키의 선제골로 골퍼레이드를 시작했습니다. 레비는 전반전에만 두 골을 기록했지만 경기의 스포트라이트는 다른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하프타임 레비는 미국 MLS의 뉴잉글랜드에서 뛰고 있는 아담 부크사와 교체되었습니다. 부크사는 교체 투입되어 30분 만에 3골을 기록하며 A매치 2경기 4골이라는 맹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유로 챔피언 이탈리아가 스위스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36경기로 대표팀 연속 무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탈리아는 2018년 9월 우크라이나와의 친선 경기를 시작으로 27승 9무로 36경기째 무패를 이어가면서 스페인과 브라질이 세운 35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스위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은 이탈리아는 후반 7분 조르지뉴가 PK를 실축하며 대기록을 세운 것을 위로로 삼으며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남미 최대 라이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브라질 위생감시국 안비사는 잉글랜드에서 온 선수들에 대해 14일의 의무 자가격리를 부여했는데 이 경기 아르헨티나 선발 라인업에 포함된 아스톤빌라의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토트넘의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지오바니 로셀소 등이 자가격리 기간을 어기고 출전해 안비사가 이 선수들을 내보내기 위해 경기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결국 킥오프 50분 후 경기 취소가 선언되었고 안비사의 국장은 미 선수들에 대해 방역규정을 위반한 아르헨티나 선수 4명은 벌금형과 함께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리그의 이스탄불 바샥셰히르가 하메스 로드리게스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버튼은 베니테즈 감독이 부임하면서 하메스의 이적을 추진해왔지만 적절한 오퍼가 없었습니다. 내년 여름 에버튼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하메스 또한 에버튼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으며 터키 리그는 이적 시장 마감이 10일로 아직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샥셰히르는 하메스의 임대를 적극적으로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비야의 홀렌 로페테기 감독은 팀은 쥘 쿤데의 첼시 이적을 막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쿤데는 첼시로의 이적이 성사되지 않자 팀이 고의로 자신의 이적을 막았다며 훈련에도 불참하지 않고 감독과 단장 등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비야 감독과 단장은 입을 모아 쿤데의 이적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는 첼시가 적절한 금액을 오퍼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팀이 이적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만 오면 슛을 너무 아끼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 내가 잘하는 것이 슈팅이고 나도 슛을 많이 때리고 싶다. 하지만 슛을 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안 오기도 했고 수비가 너무 많아 내가 슈팅을 때리면 의미 없는 슈팅이 될 것 같아 더 나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를 하는 것 뿐이다. 비판을 받아들여 조금 더 슈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라크전 이후 남겼던 침대 축구 비판에 대해 생각의 변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 이라크전 이후 우연히 이라크 선수와 함께 도핑 테스트를 하게 되었고 시간 지연 행위에 대해 물어봤다. 선수 대 선수로 물으니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한다. 한국 원정에서 승리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경기 시작부터 계속 시간을 끌고 그것을 제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내 발언에 대해 근본 없는 발언이다 라고 했는데 혹시 나랑 다른 경기를 보셨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경기 템포가 빨라져야 보는 사람도 재밌고 축구에 즐거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 축구 팬으로서 축구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발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저녁 8시 월드컵 최종 예선 대한민국과 레바논의 경기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한국은 이라크와 레바논은 아랍에미레이트와 비겼고 대한민국은 중동원정 전에 홈에서 승점을 쌓아 넣어야만 합니다. 한국은 레바논과의 역대 전적에서 10승 3무 1패로 매우 우세하고 가장 최근 경기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둔 바 있지만 레바논은 그때와 지금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감독이 바뀌며 수비를 공고히 다졌고 아랍에미레이트와의 1차전에서도 화상 공세를 6탄 방어로 막아냈습니다. 이라크전 두꺼운 수비벽에 손흥민 선수가 꽁꽁 묶여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에게도 매우 수비적인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격 전술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벤투호는 지난 경기 오른쪽 측면 공격과 중원에서의 볼 배급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지 못했고 레바논전에는 이 점에 대한 확실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